안녕하세요. 힐링이 되다 TV의 이한일입니다. 오늘은 13장 트라우마로부터의 회복, 트라우마의 치유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변연기 치료, 림빅 시스템 치료, 그 다음에 정서적 뇌를 돌보려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는 도입부 회복에 관한 새로운 초점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입부에서는 결국은 나 자신에 대한 어떤 리더십,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주도권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이제 트라우마 치료의 핵심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내 몸과 내 마음에 대해서 이 소유권을 다시 확립하는 것.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것, 정말 내가 아는 것으로부터 좀 느끼고 자유로움을 느끼는 것, 그리고 나를 압도하는 트라우마의 어떤 이 기억들이 떠올랐을 때 나를 압도하고 나를 분노하게 하고 나를 부끄럽게 하고 혹은 내가 완전히 콜랩스 돼서 정말 더 이상 기진맥진한 그런 상태로 만드는 그 느낌에 대해서 내가 이제 느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결국은 내가 그 안에서 느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을 객관화시켜서 내가 이제 느끼게 되는. 그래서 콜크 박사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걸 이제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어쨌든 내가 이런 방법이든 저런 방법이든 내가 그런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런 트라우마로부터 이미지나 생각들, 소리 이런 것들이 떠올랐을 때 내가 그런 트라우마에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평정심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는 것, 그리고 내가 그런 트라우마가 떠오르더라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가 주위에 만나고 있는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서 잘 살 수 있는 것. 이런 트라우마가 떠오르지만, 화가 나지만, 분노가 되지만,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지만, 만나는 사람한테는 이것은 옛날에 일어났던 일이고 지금 나하고 상관이 없고 나는 이분들하고 정상적인 인간으로서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 무엇보다도 내가 그런 트라우마 기억이 떠오르면 나는 막 구석에 가서 술을 막 마시거나 혹은 게임 중독에 빠지거나 섹스 중독에 빠지거나 막 이런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또 그런 2차적인 문제를 만들지 않고 비밀을 만들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의 트라우마의 치료가 됐을 때 우리가 이제 가질 수 있는 그 모습이다.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콜크 박사는 트라우마로부터의 회복을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에 관한 이제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새로운 관점은 뭐냐면 결국 트라우마는 그냥 단순한 과거에 일어났던 스토리가 아니고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내 감정이 상해 있고 내 육체가 이미 그런 트라우마가 임프린트 되어 있다. 각인되어 있다. 내 세포 하나하나에 그 트라우마가 이 아주 파괴적인 내 몸의 감정들을 가지고 내 몸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러면 과거의 트라우마를 계속 가서 하면 해결이 되느냐? 그렇지 않고 내가 충분히 회복이 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때 다시 이제 그 트라우마를 찾아가서 그때 느꼈던 감정이 그래 그거는 그때 느낌이고 지금 내한테 일어나지만 지금 내한테 있는 트라우마가 아니고 과거의 일이다라는 걸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 느낌이 있을 때 그 느낌과 싸워야 되거든요. 싸워서 어떻게 하느냐? 그 느낌을 내가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느낌이 화가 난다고 해서 고함을 지르는 게 아니고 화가 나는 게 머릿속에 느낌이 있지만 심장으로 느끼지만 고함 지르지 않고 내 기분은 막 아주 꿀꿀하고 유쾌하지 않고 막 죽을 것 같은데 얼굴 표정은 그래도 웃으면서 왜? 그건 옛날의 일이니까. 그걸 내가 안다는 거죠. 그 내가 느끼긴 하지만 오케이 그러고 뭐 옛날 일이야. 나는 지금 만나는 이 사람하고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하고 내가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 내가 내 주도권을 놓지 않는 것. 이게 이제 회복에 관한 우리가 계속 가면서도 반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내가 주도권을 놓지 않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이성적인 뇌와 감정적인 뇌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하는 그런 이성적인 뇌와 우리 신체 반응을 나타내는 그런 감정적인 뇌, 심장이 막 쥐어짜는 느낌, 심장이 막 콩닥콩닥 뛰고 숨이 막 가빠오르고 우리 심장이 막 터질 것 같고, 그리고 내 목소리는 아주 이렇게 때로는 경직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분노도 있고 이런 목소리들, 그리고 내 신체는 벌써 막 이 기진맥진에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되거나 아주 경직돼 있거나 분노로 가득 차 있거나 아주 방어적이 되거나 이런 감정을 내가 느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느끼는 대로 행동하라는 게 아니고, 느끼고 대신 행동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내가 이제 이것이 회복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이성적인 내는 이제 우리가 이 상황을 이제 이해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해한다고 해서 감정이 없어지진 않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걸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감정이 생기더라도 행동으로 나서지 않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이걸 모른다면, 어떤 감정이 올라오면 우리가 막 불쾌한 느낌이 들면 내 앞에 있는 상대가 어떻든지 간에 막 때로는 욕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폭력적인 행동도 하고, 이거는 이제 내가 감정이 올라오는 대로 행동하는 거고, 내가 이해한다면 이거는 내 트라우마에 의한 그런 감정이고 이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럼 이 사람한테는 화를 내거나 어떤 욕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몸이 지치고 힘들고 이러면 이 이성적인 내가 이제 역할을 못 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트라우마의 기억이 지나가면서 내가 막 화가 나고 이러면 내 앞에 있던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한테 이걸 토해내게 되는, 이게 이제 내가 트라우마에 아직 거기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주도권 아직 못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내가 몸이 좀 편안하고 이럴 때는 그런 감정을 통제할 수 있지만, 컨트롤할 수 있지만, 내 몸이 지치고 이러면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트라우마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하는 순간부터는 내 몸을 지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변연기 치료, 림빅 시스템 세라피, 그리고 정서적 뇌를 돌보려면, 그래서 이 감정적인 뇌와 어떻게 하면 이걸 이제 잘 이렇게 조율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변연기 치료는 결국은 우리가 이성적인 뇌도 있지만 감정적인 뇌와 아주 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감정이 막 이렇게 그렇더라도 내가 어떻게 잘 반응하느냐. 왜냐하면 이성적인 뇌는 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네가 아무리 화가 나도 그 앞에 있는 사람 너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 그리고 그 일은 옛날 일이잖아. 그렇게 이성적인 내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가 감정적인 뇌의 그 컨트롤로 들어가게 되면 뭐 이성은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뭐 몸이 벌써 움직이거든. 그래서 변연기 치료는 이 이성적인 뇌를 우리가 어떻게 잘 컨트롤할 것인가. 그래서 이성적인 뇌와 감정적인 뇌의 어떤 그 균형을 잡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 변연기는 결국은 감정적인 뇌와 관련이 있고, 우리가 이성적인 뇌와 어떻게 잘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는 것이 결국은 주된 주제가 된다. 이걸 이제 콜크 박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조절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윈도우 오브 톨러런스, 우리가 이제 이 조절을 하는 그 범위, 우리가 잘 이거 하는 범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 개념이 하이퍼 혹은 하이포 어라우절. 그러니까 하이퍼는 우리가 과도하게 흥분했을 때, 하이포는 오히려 정상적인 반응보다도 반응이 너무 떨어질 때, 이제 이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상적인 반응을 잘 할 것인가,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트라우마로부터 어떤 소리가 들리거나 막 이렇게 되면 우리는 과도한 반응을 하거나 아예 반응을 하지 않는 소위 패닉 상태가 되고 공황장애처럼 막.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은 막 거기에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 톨러런스, 그런 트라우마의 어떤 기억이 있더라도 우리가 정상적인 행동을 잘 할 수 있는 이 범위를 넓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림빅 시스템 치료의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톨러런스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제 빨간 선보다 위로 올라가면 하이퍼 어라우절, 그러니까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싸움을 할 것인가 도망을 갈 것인가 이런 리액션처럼 앞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가 막 어떤 두려움 같은 거, 이 혹은 압도되는 감정들, 막 이 짜증 나거나 화나거나 막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 하이퍼는 우리가 딱 경직돼서 얼어붙거든. 그러니까 앞에서도 그런 트라우마가 강력하게 오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딱 몸이 얼어붙어 있는 이런 이제 감정이 되면 하이퍼가 되는데, 이런 하이퍼든 하이포든 그 중간에서 우리가 잘 편안하게 감정을 잘 조절해 가면서, 그리고 우리를 그 상에 있는 그 느끼는 심장이 막 뛰고 장이 찢어지고 하는 그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훈련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범위를 넓게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여기 이 범위가 좁게 되면, 빨간 선하고 이 파란 선의 범위가 좁게 되면 금방 밖을 벗어나는데, 이게 넓으면 웬만큼 감정이 요동해도 우리는 이 안에 머무를 수 있다. 이 안에 머무른다는 것은 감정을 잘 조절하고 갈 수 있는 그 범위 안에 있다. 이제 이걸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이퍼가 됐든 혹은 샷다운이 돼서 이렇게 됐든, 우리가 이런 상태가 되면 우리는 아무리 겪어도 우리가 교훈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경직되게 막 이 상황을 유지하려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술 마시는 알코올릭 금주를 하기 위해서 그 알코올 중독자들이 모임인 AA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임에서 막 나는 술을 안 마실 거야 하고 일주일을 막 억지로 참으면서 경직되게 안 마실 수는 있지만 오래 못 간다는 거거든요. 진짜 트라우마로부터 회복은 이런 기능들이 정말 무엇과 같이 회복이 돼야 되느냐면, 나를 신뢰하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좀 즐겁게 막 같이 놀고 유쾌하게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막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 번뜩번뜩하는 막 새로운 창조적인 아이디어도 있고 하면서 우리가 막 새로운 것도 계획하고 놀기도 하고 또 업무에도 집중하고, 이렇게 이제 살아있는 듯한 이게 돼야 되지, 뭐 내가 딱 이렇게 경직돼서 술을 안 마시긴 하지만 일주일, 2주일 지나면 내가 결국 견디지 못하고 결국 또 술을 마시게 되는, 그걸 이제 소위 말하는 화이트 너클 소브리티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돼서도 안 된다는 거거든요. 결국 이 림빅 시스템 변연기 치료는 우리 몸의 이제 어떤 알람 시스템, 이걸 이제 고쳐야 된다. 그래서 감정적인 뇌를 회복시켜 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람 시스템이라는 게 앞에서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담배 연기 냄새가 난다 할 때 이성적인 뇌를 딱 보면, 아, 이거 뭐 담배 연기네, 별 문제 없네, 누가 담배 피우나? 뭐 이 정도라면, 화재의 어떤 트라우마에 아직도 회복이 안 된 분들은 담배 연기 냄새만 딱 맡고도 벌써 화재가 나나? 빨리 도망가야지 하면서 옆에 사람들 보고 빨리 막 움직이라 그러고 과음 지르고 이러면 이제 이거는 알람 시스템이 고장난 거거든. 이걸 고쳐야 되고 이걸 이제 회복해야 된다, 감정을. 그래서 일상의 일, 하우스키핑 하듯이 우리가 이제 자고 나면 뭐 이렇게 침대를 이렇게 하우스키핑 청소하고 이렇게 정리정돈하고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먹고 치우고 설거지하고 잠자고 다른 뭐 아주 이렇게 주위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뭐 이렇게 데이트도 하고 아이들도 잘 양육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일상의 일들이 이제 다시 가능해져야 되는, 이게 이제 결국 변연기 치료가 되면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걸 알고 있어야, 아, 우리의 목표가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내 머릿속에 감정은 트라우마로 인해서 막 죽을 것 같지만 그걸 갖다가 내 과음으로
하고 행동으로 막 나타나고 얼굴에 분노가 있고 이게 아니고 그런 느낌이 들더라도 그거는 옛날 일이고 지금 나는 안전한 곳에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은 아이들 밥도 주고 아이들도 교육도 시키고 양육도 하고 또 나도 잘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잠도 충분히 자도록 애를 쓰고 이게 이제 우리가 회복이 됐을 때 그 목표를 그렇게 가져가야 되는 거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셉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변연계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할 때 조사를 해보니 우리 뇌에서는 소위 말하는 전두엽의 내측에 있는 부위가 이런 이 셀프 자기를 인식하는 것과 이 감적인적인 뇌가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걸 알게 됐거든요. 결국 자신을 인지하는 것, 자신을 알게 되는 것은 다른 용어로 하면 인트로셉션. 결국 인트로라는 것은 결국 안쪽을 이야기하는 거고, 셉션은 인지하는 거니까 결국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결국은 존재, 내 안에 있는 어떤 감정들, 결국은 내가 나를 돌아보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대부분은 막 밖을 보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하는 거는 뇌의 바깥쪽이라면 안쪽을 보는 거는 결국은 뇌의 안쪽, 이 뇌의 전두엽의 안쪽에 있는 부위가 나를 돌아보는 그 기능을 하는 부위고 그 부위가 결국은 우리 뇌의 감정뇌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럼 이 부위를 어떻게 그럼 키울 것인가? 이게 이제 결국 변연계 치료에 해당이 된다. 이제 이걸 이제 콜크 박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가운데 이 중앙 부위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이제 미디얼이라고 하는 내측이라고 이야기하는 용어를 쓰고 바깥쪽에 있으면 이거보다는 이제 이 가운데에서 멀리 있으니까 이 바깥쪽에 있는 걸 이제 라테랄, 도조 라테랄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전두엽의 앞부분에서 바깥쪽에 있는 거는 우리가 계획 세우고 움직이고 기억하고 이런 거와 관련이 있는 부위라면 이 내측에 있는 미디얼 쪽에 있는 부위가 우리 몸의 이 감정뇌와 관련이 있는 이 편도체와 관련이 있는 부위가 이 내측에 있는 부위다. 그래서 이쪽을 키워야 된다. 이게 이제 조셉 르도 뭐 이분이 이제 이야기하는 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면 우리 몸에 이제 감정적인 뇌를 잘 돌봐야 된다. 그래서 그 감정적인 뇌를 돌보는 방법을 콜크 박사는 6가지로 정리해서 과도한 흥분을 잠재우고 마음 챙김이 없으면 마음도 없다. 결국 마음 챙김을 우리가 알고 행하면 좋다. 또 관계에 대해서 관계의 중요성, 또 공동의 일이든가 동시성, 몸과 몸이 닿는 것들이 도움이 된다.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다. 뭐 이런 6가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더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렇다면 이런 과정이 하루 이틀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몇 개월,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질 때 그럼 우리가 이 트라우마를 내가 해결할 때 혼자서 해결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럴 때 누가 나에게 맞는 전문 치료사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하는 걸 이제 콜크 박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크 박사가 이야기하는 전문 치료사 선택하기 위해서 이 전문 치료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분들은 트라우마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혹은 뭐 우리가 어떤 학대를 받는 것 혹은 이 결핍 상태에 놓여 있을 때 트라우마가 어떤지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하지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치료 방법들도 우리가 공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전문 치료사가 해야 되는 3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받는 환자들이 아주 캄다운, 평정심을 이야기해요. 아주 평온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걸 도와줄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과거의 그런 트라우마 기억들로 인해서 막 본인이 막 그런 과도한 행동들이나 그런 트라우마 기억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때 다시 릴렉스 시키고 다시 휴식을 갖게 하고 그 과도한 흥분을 가라앉힐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면서 일종의 공동체를 잘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치료사로서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콜크 박사는 어디까지 이야기하느냐면 결국은 어떤 치료든지 본인들도 한번 치료를 받아보고, 왜냐하면 트라우마가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본인 입장에서 한번 받아보니까 이거는 이런 장단점이 있다는 걸 보고 뭐 본인이 몸소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그 정도까지 이제 콜크 박사는 더 적극적인 치료사가 필요하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치료를 받아야 치료 효과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트라우마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트리트먼트 오브 초이스, 최상의 선택 한 가지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라우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야 된다. 제가 경험해 보면 어떤 분들은 나한테 오면 뭐 몇 시간만 하면 내 해결해 줄 수 있어. 어떤 분은 그래 나한테 한 10시간만 이 프로그램을 해봐. 그럼 뭐 90% 이상 효과가 좋아. 과연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의심해보고 저분은 자기 치료 방법만 자꾸 고집하는구나.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정말 실력 있는 치료사는 나와 치료를 하면서 내가 치료가 안 되면 이것이 왜 안 됐는지를 같이 고민하고 어떤 백그라운드 때문에 이것이 치료에 실패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어느 정도가 인지하고 어떻게 따라오는지를 끊임없이 이렇게 서로가 오픈해서 이야기를 해가면서 맞춰가야 되거든요. 어떤 특정한 한 가지 치료 방법이 해결을 한다.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저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처음 초기에는 A라는 방법이 도움이 됐다면 이분이 조금 트라우마가 치유되고 나면 B라는 방법이 도움이 되고, 근데 다른 사람은 오히려 B가 먼저 도움이 되고 A가 나중에 도움이 되고,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배경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문화적인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거 치료하면 무조건 치료가 돼 하는 거는 오히려 위험하다. 이게 콜크 박사의 의견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치료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이 편안하냐. 그러니까 나한테 치료받으러 오는 분이 1시간을 있다 가면 정말 편안한 상태에서 본인의 속내를 이야기하고 때로는 감정이 쌓이기도 하지만 곧 회복하고 본인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도록 자꾸 훈련이 되어지면서 1시간을 마쳤을 때는 정말 충분히 내가 위로를 받고 나에게 집중해 주는 것들을 보면서 또 내가 내 트라우마를 볼 수 있도록 그 객관화시키는 그 힘도 그 능력도 줄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정말 편안하냐, 이게 이제 중요하고, 또 하나는 내가 살아가면서 이게 어떤 이 트라우마를 치료해주는 이분으로 받는 굉장한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들, 이것이 이제 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치료사로서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치료사가 나를 대할 때 그냥 환자로서 대하는 게 아니고 정말 어떤 한 인간으로서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걸 이제 호기심을 갖고 봐야 되지, 그냥 뭐 이 사람 환자잖아, 환자니까 뭐 이런 치료하세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뉴로피드백 이런 거 유튜브에 제가 한 번씩 보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 왔으니까 당신이 10번 세션 했으니까 10번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이 치료하면 좋아져. 제가 보는 건 아이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 사람이 진짜 좋아질 수 있을까. 치료의 회복은 인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계적으로 반응해 가지고는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이 치료라는 것은 결국은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회복이 되고 알아가면서 이분은 요만큼 회복이 됐구나, 이분은 요만큼 이걸 이제 치료사가 객관화시켜서 보고 또 알려주고 이해시키도록 돕는 이 과정에서 치료사의 역할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하면서 내가 어릴 때 성장하면서 나를 신뢰해주고 내 이야기를 듣고 나를 막 이쁘다 그러고 너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은 트라우마에서 회복되기가 굉장히 쉽죠. 왜냐하면 그런 기억들이 내가 다시 회복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소스, 자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희망을 가지고 막 사람을 만났던 경험이 있다면 다시 우리가 트라우마로 다시 깨어지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환자들한테 만약 당신이 어린애였으면 어땠을까 하면 막 나는 사랑을 많이 받았고 나는 막 누구든 막 잘한다 이제 이런 이미지가 있으면 우리가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도 회복할 수가 있다. 근데 나는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없어요. 뭐 나쁘고 잘한다는 사람 아무도 없었고요. 맨날 하는 소리가 너는 인간이 되겠나? 너는 그래가지고 사회에서 뭐 쓰레기밖에 안 될 거야. 이런 소리만 들었다면 이제 인간에 대한 신뢰도 없고 그런 트라우마를 받고 자랐다면 이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도움이 되는 치료로서는 이제 말이라든지 개 같은 거.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은 이제 말을 이렇게 키울 수 있는 데가 많지만 우리나라는 사실은 말이 흔하지 않으니까 아마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통해서 이제 사람한테는 더 이상 이렇게 기대를 할 수가 없으니까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그런 언제든지 나를 보면 꼬리 흔들고 좋다고 하는 반려견을 이렇게 보면 아 이게 사람들한테 정말 치료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콜크 박사는 이제 제니퍼라고 하는 14살 된 애가 왔을 때만 해도 통제도 안 되고 정말 말도 안 듣고 혼자서 막 입 다물고 조용히 침묵만 지키던 애가 말을 케어하면서 그래서 이제 본인이 졸업식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말을 키우면서 어떤 책임감도 느끼고 신뢰도 갖고 이러면서 본인이 사회에 이제 한 발짝씩 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런 관계를 맺는 방법도 알게 되고 다른 그러니까 뭐 사람은 아니지만 그로부터 이제 사람과의 관계도 맡게 되고 그러면 공부도 잘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칼리지 대학까지 가게 됐다. 그 이제 본인이 그런 반대 콜크 센터라고 여기서 이제 그런 트라우마를 받은 사람들이 공부하는 그 아카데미를 아마 콜크 박사가 세운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졸업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아마 성공 사례겠죠. 모든 학생들이 다 그렇지는 않았을 거고 아마 콜크 박사가 인용하는 거 보면 성공 사례로서 말을 통해서 회복된 제니퍼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콜크 박사의 그 프로그램 보면 다양한 어떤 그런 이 감정적인 뇌를 돌보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애니멀 세라피, 애니멀을 동반한 이런 치료도 사실은 하고 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전문 치료사를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런 다양한 테크닉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환자가 아주 안정을 캄다운 할 수 있는 정말 이렇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런 트라우마 기억이나 그런 이 감정적으로 막 행동을 하는 것들도 잠재울 수 있어야 되고 주위 있는 사람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게 이제 전문 치료사고 그래서 뭐 제가 우리가 맨 앞에 1강에서 했는 것처럼 정말 이런 트라우마를 갖다가 이해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치료하는 사람도 정말 뭐 정신과 의사든 심리상담사든 혹은 뭐 목회자든 어느 누구도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정말 돌봐야 되겠다. 그 상처받은 영혼을 돌봐야 되겠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작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전문 치료사가 많아져서 정말 트라우마는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트라우마가 있고 그 흔적들이 남아있고 다들 그 해결을 못해서 있을 때 저는 이런 전문 치료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3장 트라우마로부터 회복, 트라우마의 치유 세 번째 시간으로 정서적 뇌를 돌보려면 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